비폭력 대화를 활용한 공감 수업, 관찰, 느낌, 욕구, 부탁으로 솔직하게 표현하기. 이번 수업의 과제는 내용을 정리하며 듣고 정리한 내용을 사진을 찍어 과제방에 올리는 것입니다. 네, 메모하며 들을 때 듣기 효과가 몇 배는 좋다고 하죠. 그러니까 잘 메모하며 들어주세요. 네, 비폭력 대화에서 솔직하게 나를 표현할 때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의 방법을 통해 표현을 한다고 하였죠. 그 중에서 지난 시간 등교 수업 때 관찰하는 것과 느낌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친구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솔직하게 표현하면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비폭력 대화에서 솔직하게 표현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기와는 다릅니다. 비폭력 대화에서 가르쳐주는 그 4가지 단계에 맞게 말한다면 안전하게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관찰하기였습니다. 관찰하기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의 어떤 느낌을 자극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그 일어난 일을 객관적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하죠.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관찰하기라고 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그 관찰에는 있는 그대로의 사진 찍듯이 카메라로 녹화하듯이 그렇게 구체적인 것이 담겨 있어야지 그 속에 나의 판단이나 의견, 생각, 추측 혹은 그 상대에 미리 가지고 있는 생각, 선입견 같은 것이 절대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화를 시작할 때 관찰로만 말하지 않고 그 관찰 속에 평가가 섞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 5일 중에 4일은 지각을 하는 우리 반 친구 정원이. 담임인 저는 정원이가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정원이와 대화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정원이의 입장에서 선생님이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느끼면서 한번 들어보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선생님이 정원이에게 그 관찰로만 얘기하지 않고 관찰 속에 선생님의 어떤 생각이나 평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정원아, 지난주에 4번이나 지각을 했잖아. 근데 오늘 또 지각이야? 정말 시간 개념이 없구나. 그렇게 시간을 안 지켜서 뭐가 되려고 그래.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자, 어떤가요? 선생님과 계속 정원이는 대화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네, 두 번째 대화는 선생님이 비폭력 대화를 배웠으니 관찰로만 정원이에게 대화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아, 지난주에 수요일 빼고 나머지 요일 모두 8시 30분이 넘어서 왔지? 오늘도 8시 30분이 지나서 네가 교실에 들어오더라. 자, 어떤가요? 여러분이 정원이라면 선생님과 좀 더 대화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비폭력 대화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때 관찰과 평가를 섞으면 상대가 이를 비판으로 듣고 우리의 말에 거부감을 갖게 된다. 그러면 상대는 대개 자기 행동을 변명하면서 자신을 방어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는데 에너지를 쓰게 되어 대화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다. 대화를 시작함과 동시에 대화가 실패로 치닫는 아주 슬픈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관찰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연습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문제 1이라고 쓰고 공책을 준비해 답만 적어보세요. 다음은 관찰일까요? 평가일까요? 동희는 공격적인 학생이다. 2번, 동희가 은수의 팔을 물었다. 3번, 내가 정원이에게 인사하는데 모르는 척 지나갔다. 학생들이 모두 지루해하더라. 자, 네 가지 문장 중에 관찰은 바로 2번이었습니다. 동희가 은수의 팔을 물었다. 1번, 동희는 공격적인 학생이다. 이거 역시 개인의 생각이 드러난 평가죠. 3번, 정원이에게 인사하는데 모르는 척 지나갔다. 모르는 척 지나갔는지 정말 모르고 지나갔는지 이것 역시 말하는 사람의 평가, 판단이죠. 학생들이 지루해하더라. 정말 지루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죠. 네, 이건 역시 평가,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희는 공격적인 학생이다는 동희가 웃으며 친구 3명의 얼굴을 때렸다 라고 해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정원이에게 인사를 하는데 모르는 척 지나갔다는 정원이에게 안녕하고 인사를 했는데 정원이가 땅을 보며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관찰로 표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지루해하더라는 내가 말을 할 때 학생들 10명이 하품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면 관찰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을 사용하여 솔직하게 표현하기 중 두 번째, 느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느낌은 외부나 혹은 내부의 자극에 대해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어렵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채워지면 즐거움, 행복과 같은 좀 긍정적인 느낌이 들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잘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 우울과 같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들곤 하죠. 이런 것처럼 느낌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욕구가 충족되었는지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좋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지금 채워지지 않았다는 뜻이고 지금 긍정적인 느낌이 든다면 내가 필요로 하는 욕구가 잘 채워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면 내가 나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았구나라고 채워지지 않은 그 욕구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낌은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었는지 충족되지 않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등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좋지 않은 느낌이 든다면 나의 욕구는 지금 충족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반면에 어떤 상황에서 긍정적인 느낌이 든다면 나의 욕구,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잘 충족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힘들고 불편한 느낌이 들 때 그 느낌의 책임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탓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선생님의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도 당연히 우리가 불쾌한 것은 그 친구 때문이야, 부모님 때문이야, 선생님 때문이야 등등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내 지금 기분 나쁜 느낌의 원인이 나의 욕구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명동거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집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약속을 취소하는 연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날 것 같다고요? 그런데 행복할 수도 있답니다. 행복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그렇죠?
그때 친구가 약속을 취소하는 전화를 했을 때 그 당시 나의 욕구, 내가 원하는 것이 오늘은 몸이 피곤해 쉬고 싶다 였다면 친구의 약속 취소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아마도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라고 네, 여기 사진에 나오는 아이처럼 빵긋 웃으며 여러분은 행복해 할 것 같네요. 자, 이제는 그 내가 느끼는 느낌의 원인이 나의 현재의 욕구, 내가 원하는 것에 있다는 것에 대해 좀 동의를 할 수 있겠나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느낌이 우리한테 올라올 때 그 느낌을 분명하게 알아채고 그, 바로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는지를 살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느낌을 명확하게 의식하고 서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쉽게 다른 사람과 원만하고 부드러운 관계를 이루고 유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느낌을 상대에게 편안하게 표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또 하나 느낌만을 표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우리 등교 수업 때도 같이 한번 했었죠. 근데 느낌을 찾기도 어렵고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도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비폭력 대화는 함께 서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느낌을 표현할 때 생각이 섞인 말을 하면 내 느낌의 책임을 상대방을 탓하거나 상대에게 미루는 말로 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한번 선생님과 함께 연습을 해볼까요? 다음 중 느낌만을 표현했으면 동그라미 표, 느낌이 아닌 생각, 평가, 판단, 비판이 들어갔다면 X표를 하고 그 생각, 평가, 비판, 판단이 들어있는 느낌을 한번 추측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쁜 딸처럼 느껴져. 느낌일까요? 아니면 생각일까요? 네, 정답은 X, 느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아닌 느낌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선생님도 가끔 선생님 부모님께 선생님이 나쁜 딸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의 느낌은 나는 걱정된다. 나는 내가 실망스럽다. 혹은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해서 나는 속상하다. 이런 것이 느낌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연습을 해볼까요? 내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을 때 무시당한 느낌이 든다. 느낌일까요? 생각일까요? 네, 정답은 생각이었습니다. 내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을 때 나는 화가 난다, 서운하다, 울적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느낌이겠죠. 만약에 선생님 입장이라면 학생들이 아무 대답을 안 했을 때 선생님은 아이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이들이 아무것도 배워가지 못했을까 하고 약간 걱정되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혹은 40분 동안 열심히 수업했는데 아이들은 아무것도 배워가지 않았으니 허탈하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네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필요한 두 번째 요소인 느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느낌을 알아채고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면 다른 사람과 쉽게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예전에 선생님은 학교에 출근을 했는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남은 수업이 2시간이 있어서 수업을 마치고 장례식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수업을 들어가서 그 슬픔을 애써 감추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수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이들도 다 눈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뭔가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느꼈고 선생님도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마음을 열고 지금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좀 많이 슬프고 힘들다라는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 학생들은 선생님의 슬픔에 많이 공감을 해주었고 남은 수업을 좀 더 어떤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느낌을 알고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오늘 느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도 이제는 느낌의 소중함을 알고 느끼고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편안해지는 경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수업에는 느낌의 원인이 되는 욕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